공장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 양, 뭐 돼지, 닭 뭐 많은데 다 똑같아요. 죽이고 뭐 가죽을 벗기고 뭐 닭 같은 경우는 털을 뽑고 그다음에 뭐 부분 부분 자르고 뭐 트림을 하고 부분 부분 잘라서 뭐 가공한 거를 패킹을 하고 상자에 넣어서 나가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은 크기에 관련한 레일의 속도예요. 이게 가장 큽니다. 뭐 두 번째로 크다면은 뭐 냄새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정말 후각이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은 냄새를 중요시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처음에 힘들었고 했기 때문에 저 똑같죠. 제일 큰 거는 레일 속도인 것 같아요. 레일 속도. 레일 속도는 말 그대로 그 슬라우터에만 해당되는 건데 보닝에도 좀 해당될 수 있는데 근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일이라기보다 레일 속도도 좀 신경 쓰죠. 있죠 있는데 우선 슬라우터가 뭐냐면 우선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제일 큰 게 우선 양과 소를 봤을 때 파트 그러니까 그 디파트먼트 부서죠. 이게 파트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은 슬라우터 그다음에 보닝 그다음에 프리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나머지 두 가지로는 오팔 내장 관련된 부분과 스킨쉐드 스킨 가죽 관련된 부분에서 총 다섯 가지고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슬라우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피방이에요. 그 도축하는 처음에 목을 따고 다리가 이제 걸려서 이렇게 쭉 레일을 타고 오는 그런 방인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레일 속도라는 게 아마 여기 사진이 아마 여기 나갈 거예요. 그 쫙 걸려 있습니다.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닭이라든지 애들이 다리가 걸려가지고 레일을 타고 이렇게 쭉 사람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손질을 하고 하는데 그 크기에 비해서 그다음에 양, 닭 순으로 레일 속도가 느립니다. 소 같은 경우는 레일 속도가 엄청 느리고 양 같은 경우는 6초 아니면 5초에 한 마리가 정도 지나가는 속도인 것 같고 닭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한 뭐 0.5초에 한 마리. 0.5초에 한 마리 다다다닥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진짜 완전 정신병 걸릴 수준으로 엄청 빨라요. 레일 속도가 그 속도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우선 슬라우터, 양 슬라우터. 우선 소와 양은 거의 같기 때문에 양의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양 공장이 더 많기 때문에 우선 양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같은 경우는 슬라우터에서 이제 양이 시작을 하죠. 우선 순서를 쭉 말씀드릴게요. 양들이 오면 전기 충격기로 양 대갈통을 지집니다. 양이 기절을 하죠. 그러면은 무슬림 사람이 목을 땁니다. 그게 할랄이라고 하는데 무슬림 사람이 목을 안 따면 무슬림을 믿고 있는 사람이 목을 안 따면 아랍 쪽으로 무슬림 나라 쪽으로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무슬림 그냥 자기의 종교 믿고 있는 사람이 이 가축을 도살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관념을 갖고 있어서 모든 소공장이라든지 양공장은 첫 번째 사람이 무슬림 사람입니다. 그렇고요. 무슬림 사람이 목을 따면은 처음에 뒷다리부터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머리가 아래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피가 쭉 빠지게 되죠. 혀를 자르고 코카코는 넣습니다. 똥구멍에. 넘어오면은 귀를 자릅니다. 넘어가면은 이제 피를 거의 다 뺀 상태에서 이제 목을 자릅니다. 앞다리를 다시 걸죠. 그리고 넘어오면은 이제 가죽을 벗기기 위한 첫 번째 단추를 푸는데요. 요 목 부분이라든지 여기 발 앞부분이라든지 요만큼 찢어요. 기계 가지고 좀 찢습니다. 뒷발을 자동으로 자르죠. 기계에 지나가면서 뒷발을 자동으로 자르고 배 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를 가죽과 그 다음에 그 근육 사이를 정확하게 갈라야 돼요. 가죽만 잘라야 돼요. 가죽을 쭉 자르면
이제 대망의 펀치가 나옵니다. 반쯤 정도 가죽을 벗긴 상태잖아요, 펀치로. 그다음에 이제 그 가죽 벗긴 부분을 기계에 겁니다. 기계가 쭉 당기면 이제 아예 전체가 다 벗겨지고 똥꼬 트림 살짝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배를 쭉 가릅니다. 그럼 내장이 한 방에 다 흘러요. 그럼 이 내장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장을 뜯어내고 그 내장 라인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장을 뺀 양들이 다시 걸려가면서 더러운 부분들 이제 깨끗하게 해주는 작업 네. 그렇게 쭉 하고 이제 슬라우트는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보닝 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래갖고 슬라우터 자체는 우선 피방이다 보니까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더럽고 피 보는 거 무서워하는 사람은 무서울 수도 있고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도 진짜 이거 여기서 어떻게 일을 하냐.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진짜 막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한 달,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뭐 내장 던지고 놀죠. 이제. 예, 뭐 재밌죠, 그냥. 뭐 내장 던지고 놀고 이게 완전 천민이 됩니다. 이게. 그냥 익숙해지고 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특히 여자분들도 하기 때문에 많아요. 슬라우터에 진짜 여자 많아요. 예. 고추 달고 나와가지고 남자가 군대까지 갔다 온 남자가 못하면은 말이 안 그것도 돼. 못하면. 좀 그것도 그렇고 음. 여자분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손질이 다 된 친구들이 칠러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그 냉장실인데요. 보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냉장실에서 하루를 이따가 하루를 숙성시킨다고 해야 되나? 숙성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차갑게. 왜냐면 죽이고 난 다음에 바로 보닝룸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잘 그게, 안 썰리죠. 예, 칼도 잘 안 들어가고 너무 흐물흐물하고 그리고 음. 몸도 따뜻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루 정도 칠러 안에 놔두고 그 다음 날 보닝룸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닝룸을 또 설명을 드리자면 슬라우터 마지막에 더러운 걸 뗐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또 보닝에서 또 제일 처음에 한 번 더 또 더러운 거를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양을 3등분을 하게 됩니다. 3등분. 머리, 가슴, 배가 아니고 머리는 원래 없죠. 요렇게 한 대충 뭐 요렇게 자릅니다. 요렇게. 가슴 명치 부분 한번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배 몸통 부분 그 부분 한번 자르고 그 다음 다리 부분 이렇게 잘리게 되는데 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몸통 부분은 또 따로, 다리 부분, 엉덩이 부분은 따로, 머리 부분은 또 따로 레일이 이렇게 따로 네, 가게 레일 됩니다. 다 있는데 몇 파트로 이렇게 가는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몸통 자르는 그 기계가 있어요. 엄청 위험한 기계인데 그 기계 같은 경우는 워킹 홀리데이 하시는 분들은 뭐 할 못 수가 하고 없어요. 못 하고요. 경험이 진짜 뭐 한 5년 뭐 많게는 뭐 10몇 년 된 분들이 그렇죠. 하고 진짜 생명이 달린 손 지나가면 바로 잘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잡은 거의 없고 얼마 전에 우리가 처음 마지막 공장 왔을 때 손가락 검지를 빼고 다 잘린 분이 있긴 있는데 근데 그거는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뭐 고기 기계 밑에 고기 끼인 거를 빼려고 하다가 바보같이 손을 넣었다가 이렇게 다 날라갔어요. 손이 요거 하나 빼고 다 날라갔는데 그런 분도 있는데 하여튼 거의 없어요. 사고는 거의 없고 다 그 칼을 쓰더라도 슬라우터 같은 경우는 메쉬 글로브라고 이게 철 수세미 같이 생긴 장갑이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다칠 일은 거의 없고 어쨌든 그 등분한 걸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칼잡이들이 알아서 하죠. 알아서 이렇게 잘라내고 쓸데없는 부분 거기도 또 쓸데없는 부분을 떼내고 버리고 하거든요. 잘라내고 가공품을 만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마트에 가기 직전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람들이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서 막 쌓게 됩니다. 그러면 옆에 패커들이 이제 패킹을 하면은 레일을 타고 쭉 가면은 이제 기계가 있어요. 자동 기계가 있는데 그 자동 기계에 진공 포장 물로 이렇게 눌러서 진공 포장을 하게 되고 진공 포장을 하면은 또 뒤쪽에 박스 패킹 그러니까 패커가 두 가지가 있는데 고기를 진짜 그 상자 그 비닐봉지 안에 넣는 사람이랑 다 그냥 그 나중에 진공 포장이 된 그 봉지를 박스 안에 담는 그 패커가 또 따로 있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뭐 컴퓨터에서 바코드 찍고 뭐 상자 접힌 상태에서 보닝은 이렇게 끝나죠. 크게 보닝은 크게 뭐 없는 것 같아요. 뭐 말 그대로 칼잡이냐 패커냐 크게 보면은 이렇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큰 두 부류인 것 같고 이 친구가 했던 제일 처음에 이제 양을 레일에 타고 와서 양을 내리는 직업은 단 한 명이고 정말 경험 드문 거고 걸릴 일도 없고 보통 거의 보닝에서는 패커 아니면은 뭐 칼로 고기를 썰거나 하는데 근데 웬만하면은 칼을 미리 이렇게 좀 챙겨가서 나는 칼을 사용할 수 있다. 거짓말을 하든 뭐 실제로 사용해봤든 그 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칼을 들고 가서 어필하는 칼로 거죠. 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패킹이랑 칼을 사용하는 거랑은 시급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뭐 시급이 거의 한 1불에서 2불 정도 차이 나니까. 그렇죠. 하루로 치면은 뭐 2만 원 정도 2만만. 이렇게 2만 얼마가 차이 나기 때문에 2만 얼마도 또 한 달이 되면은 금액이 또 꽤 다릅니다. 뭐 칼을 들고 가서 처음에 일자리를 잡을 때 칼을 들고 가서 좀 어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무수한 소문을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또 걱정도 많이 하실 거고 뭐 손목이 아프니 뭐 손이 아려서 잠을 깨니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워커들이 길어봤자 6개월밖에 안 해요. 6개월밖에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세컨을 해서 뭐 계속 연장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6개월밖에 못 하기 때문에 뭐 죽을 만큼 힘든 거 없고요. 그 충분히 일할 수 있고 가능하다면은 돈 많이 벌고 빨리 한국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제일 좋죠. 그러니까 최대한 시급 높은 일자리 뭐 손이 아픈다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어필을 하셔서 네, 그 칼 잡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돈 벌러 왜 와서 그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고기가 박스에 채워지고 이제 박스들이 이제 프리저라는 곳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그 박스가 넘어오게 되면은 분류를 쭉 합니다. 어느 나라 갈 건지 나라별로 분류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상품별로 분류하기도 하고 왜냐면은 상자가 넘어오는 게 뭐 다리만 넘어오고 있는 게 아니라 막 섞여서 막 넘어오다 보니까 뭐 브랜드마다 분류를 하거나 아니면 나라별로 수출하는 걸로 분류를 하거나 아니면은 부위별로 그 번호가 있어요. 뭐 29358이라든지 뭐 35335라든지 뭐 아직까지도 기억나는데 뭐 그런 번호들이 있는데 그런 번호들로 쭉쭉 쌌습니다. 처음에 하시면은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저희가 마지막에 있었던 프리저 같은 경우는 쉬웠는데 처음에 했었던 프리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2달 동안 14kg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고 또 허리 아프신 분들 또 프리저 조심하셔야 되고 또 자세를 잘 잡고 일하시면은 오히려 허리 운동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 본인이 하긴 나름인데 어쨌든 많이 무겁고 키로수 같은 경우는 가벼우면은 13kg에서 무거우면은 40kg까지 많이 내장 쪽은 많이 무거워요. 막 38kg, 뭐 40kg 막 그 정도로 무겁고 내장 쪽에 오는 거는 그 다음에 뭐 팔다리라든지 다리 같은 경우는 많이 가볍고 뭐 살코기 있는 부위 보통 20kg 보통 주로 드시는 게 20kg 정도일 거예요. 그렇게 들다 보니까 많이 무겁고 하는 일은 분류하고 쌓고 랩을 싸고 그 다음에 또 랩을 다시 풀고 다시 재분류를 하고 뭐 보통 그냥 택배 상하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택배 상하차로 보시면 되고 말 그대로 그냥 택배 상하차. 좀 춥다. 좀 춥습니다. 좀 춥고 저 같은 경우는 추운 걸 좋아해서 뭐 이렇게 막 힘든 걸 몰랐는데 좀 추웠고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세 가지는 이렇게 나뉘고 나머지 작게 두 가지 스킨쉐드랑 오팔이 있는데 오팔 같은 경우는 슬라우트에서 내장을 뗐잖아요. 그 분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래로 떨어집니다. 아래로 떨어지면 이제 내장만 또 따로 이렇게 또 박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장 쪽에 일하는데 거기는 냄새가 많이 심각해요. 그래서 좀 후각이 민감한 사람들은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내장을 다루는 오팔 부분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슬라우트에서 말씀드렸던 기계 감아서 한 방에 쭉 벗기는 마지막
가죽 벗기는 공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가죽을 벗기고 땅에 떨어지면은 거기도 또 밑에나 뭐 옆부분에 있거든요. 공장의 부분에 있는데 이제 가죽이 떨어지면은 이제 가죽을 쓸데없는 부분을 팔목 발목 같은 부분을 좀 잘라내요. 잘라내고 난 뒤에 쌓으면은 뭐 솔팅이라고 소금물에 절이는 거인데 거기도 손톱이 다 빠진다고 하네. 거기도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데 하여튼 가죽 파트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경험은 웬만하면은 다 해봤거든요. 뭐 스킨쉐드도 해봤고 오팔은 안 해봤어요. 오팔은 안 해봤고 오팔은 근데 이제 자주 들락날락하면서 냄새를 많이 맡아봤는데 좀 힘든 것 같고 오팔 빼고는 다 경험해봤어요. 프리저, 보닝, 슬라우터, 그다음에 스킨쉐드까지 다 경험을 해봤는데 최고로 냄새가 심한 곳은 스킨쉐드다. 샤워를 3번을 해도 냄새가 안 사라집니다. 내 몸에서. 그 정도 수준이고 뭐 그렇게 5가지 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양공장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소공장도 똑같아요. 뭐 도축하는 방법 뭐 조금 다르다면은 뭐 너무 커서 전기톱으로 자른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좀 다르고 그냥 크기만 클 크다. 뿐이지 소하고 양은 똑같습니다. 네. 순서가. 돼지도 같을 그리고 거예요. 하는 일도 똑같고. 돼지도 같을 거야 아마. 예, 뭐 그렇겠죠. 닭 같은 경우로 이제 넘어가시죠. 닭. 네. 닭은 그냥 겁나 빨라요. 빠르고 추워요. 닭 공장은 춥고 겁나 춥고 겁나 춥고 겁나 춥고 겁나 빠르다. 빠르다. 근데 힘들진 않다. 그 무거운 게 없어요. 양이나 소공장 같은 데서 일하면은 그죠. 뭐 들고 무겁고 막 힘들게 잘라야 되고 이게 그죠. 있잖아요. 근데 닭공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닭이기 때문에 한 마리를 들어도 뭐 무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무게적으로 힘든 건 없고 대신 좀 정신 사납게 이렇게 해야 돼요. 뭐 빨리 잘라야 되거나 뭐 빨리 체크를 해야 되거나 뭐 그렇다 보니까 또 닭공장 같은 경우는 뭐 능력 뭐 좀 다른데 파트마다 뭐 능력으로 하는 데가 있고 시급으로 하는 파트가 있고 좀 달라요. 패킹 같은 경우는 패킹하는 그 무게에 따라 돈은 주는 데도 있고 또 뭐 시급으로 주는 데도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똑같이 농장이랑 똑같이 처음에 하실 때는 시급으로 하시는 게 가장 안전적일 것 같고 뭐 닭공장은 뭐 크게 뭐 없는 것 같은데 설명드릴 게 많이 없어요. 닭 공장은 그냥 걸고 보통은 기계가 다 알아서 하고 이제 보닝 같은 거, 패킹 같은 거 뭐 패킹을 하고 자르고 패킹하고 똑같아요. 비슷해요 거의. 양공장 보닝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손질이 쉽기 때문에 뭐 가죽을 벗기고 이런 공정이 없어요. 다 기계로 가죽을 벗기고 다 잘라내고 뭐 하기 때문에 목도 뭐 기계가 쑥쑥 지나면 다 자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뭐 슬라우터라는 개념은 없고 보닝 하나만 있다고 보면 된다. 그렇죠. 뭐 그렇게 거의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슬라우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냄새 같은 경우도 닭은 또 친숙하잖아요 저희들이랑. 그러다 보니까 냄새 같은 경우는 좀 이질감이 좀 덜하다. 다른 소 양에 비해서 이질감이 좀 덜하다. 그리고 또 소 같은 경우는 피 냄새가 좀 많이 강하고요. 딱 들어가면 피 냄새가 좀 많이 강해요. 철 냄새 있잖아요. 피 냄새가 많이 강하고 양공장은 말 그대로 더러운 냄새. 양 냄새. 양 냄새 그 있어요. 양털 냄새가 있어요. 양 냄새 특유의 냄새. 이제 양꼬치 먹어보시면 냄새 있죠. 그렇죠. 그거랑 같진 않은데 그런 부류의 냄새가 나고 닭공장은 그냥 생닭 냄새. 뭐 냄새가 근데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질감은 이질감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고 금액적으로 소, 양, 닭 뭐 어떻게 되냐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이건 공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소라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받고 뭐 닭이라고 해서 돈을 적게 벌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없고 시급제일 경우에 그 야간 잡과 주간 잡 이렇게로 나누자면은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야간은 주 5일을 하게 됩니다. 데이 오프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버타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시급은 조금 높죠. 왜냐면 새벽에 하기 때문에, 밤에 하기 때문에 시급은 주간보다 높지만 내가 일을 조금 더 하루를 더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야간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주간은 데이 오퍼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이 한 번 있거나 아니면 이틀 있거나 공장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경험을 해봤고, 일주일에 4일이 일하거나 뭐 일주일에 5일을 일하거나 뭐 이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주간은 데이오프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데이오프에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나가면은 일을 해버리면 돈을 더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간과 야간의 차이점이 있고 장단점이 좀 있는데, 주간 같은 경우는 새벽 4시에 6개월 동안 일어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내가 돈을 더 벌고자 할 의지가 있다면 돈을 더 벌 수가 있고, 야간 같은 경우는 오후 4시나 5시쯤에 시작을 해서 뭐 새벽 2시에 마치지만 편하고, 또 아침 늦잠 잘 수 있고 편하고 좋지만은, 내가 돈을 더 벌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주간 야간 관련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정도면 뭐 공장에 대해서 많이 상세하게 했죠. 뭐. 거의 다 말씀을 드렸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공장을 그거 말씀 안 드렸는데, 공장을 어떻게 처음에 들어가야 되냐. 거의 뭐 90% 이상은 그 에이전시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에이전시를 통해서 들어가고, 어, 에이전시를 알아내야지 공장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이전시의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에이전시 정보를 검색하시려면은 뭐 구글에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호주 바다 뭐 이런 사이트가 있잖아요. 뭐 그런데 올라온 것도 많은데, 저는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정보들을 좀 안 믿는 스타일이에요.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믿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공장에 가요. 그리고 마칠 시간에 가면은 수많은 워커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냥 에이전시가 어디냐, 나 일하고 싶은데 에이전시 번호 좀 알려줄 수 있냐 하면 알려줄 거예요. 그럼 연락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뭐 크게 없고요. 뭐 그 공장 사람들이 뭐 와서 물어봤다고 해서 안 말해주고 뭐 그런 워커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입장 바꿔서 생각했을 때,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누가 와서 에이전시 번호 알려줄 수 없냐 하면은 뭐 안 알려줄 이유도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정보 같은 거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공장 관련해서 에이전시가 저희가 또 알고 있는 게 몇 개 있다 보니까, 또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인 뭐 메시지나 메일로 날려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세하게 답변 드릴 거고, 또 공장 관련해서 더욱더 뭐 디테일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또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가 또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 많은 그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끝내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 준비부터 기후, 계절, 도시, 잡, 공장 상세 정보까지 이렇게 쭉 봤는데, 세컨 비자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이 있어요. 세컨 비자를 발행할 수 있는 특정 지역인데, 그 특정 지역 웬만하면 다 돼요. 웬만한 지역은 다 되고, 그 특정 지역도 구글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뭐 거의 한 90% 이상 된다고 보면 돼요. 그 특정 지역에서 88일 이상을 일하시고, 공장이면 공장, 농장이면 농장, 그리고 무조건 그 텍스 잡이어야 됩니다. 캐시 잡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일수라는 게 정부 쪽으로 컨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텍스 잡을 하셔야 되고, 하시고 난 뒤에 공장이면 공장, 농장이면 농장 주인한테 요청을 하시면은 어떤 특정 서류를 주실 거예요. 아니면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근데 그 서류를 가지고 이민성에다가 이렇게 작성하실 때 그 정보를 넣으시면은 88일 이상을 일했다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컨 비자를 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핸드폰이나 뭐 은행 같은 경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핸드폰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처럼 이렇게 뭐 달달이 뭐 이런 식으로 몇만 원 이런 식으로 쓰기 그런 페이를 하기보다 뭐 몇 기가라든지
몇 메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어플이 있어요. 어플 들어가시면은 조금씩 5달러씩 5,000원씩 이런 식으로 쓰시고, 웬만하면은 다 집에 와이파이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한 90% 이상은 와이파이를 쓰실 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활용하시고, 나머지 뭐 밖에 나갔을 때 쓸 때는 뭐 500메가를 충전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조금씩 충전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은행 같은 경우도 많은 종류가 있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은행들 큰 차이가 없고, 어, 주위에 그냥 자기 동네 주위에 있는 은행 아무 때나 가셔서 여권 가지고 가시고, 친절하게 정말 간단하게 어,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TFN이라는 넘버를 받아야 되는데, TFN 넘버도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엄청 쉽게 블로그에서 많이 설명해 놓으셨거든요.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그냥 정보만 입력하면 돼요. 근데 여권 정보랑 뭐 들어온 날짜 뭐 정보만 입력하면은 그 임시 번호가 나와요. 그 임시 번호를 잘 적어 놓으셨다가 은행 개설하실 때 그 임시 번호를 보여드리고, 왜냐면은 이게 내가 신청을 하거나 TFN 번호를 신청하고 난 뒤에 2주나 3주 후에 집으로 날라오기 때문에 은행 개설하실 때는 이미 번호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임시 번호를 알려드리면 됩니다. 은행 개설도 간단하고요. 그냥 가시면 돼요. 가시면은 친절하게 천천히 또박또박 다 이렇게 영어로 천천히 해주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네, 여기까지 이제 뭐 호주 관련된 정보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뭐 승현 씨가 생각하시는 그 공장의 뭐 장단점이 있다든지 뭐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농장 뭐 시티잡에 비해서 공장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공장을 했을까? 농장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농장보다는 공장이 좋았던 게 건물 안에서 일하다 보니까 햇볕을 막 굳이 안 써야 되고,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뭐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농장 같은 경우에는 뭐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제 그날은 일을 그냥 강제 데이오프기 때문에 돈이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공장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굳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음, 공장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장점 부분에 관련해서는 거의 뭐 100% 공감을 하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선 평타는 칩니다. 5호 와서 공장 타시면은 평타는 쳐요. 뭐 많이 벌지도 않고 적게 벌지도 않고 그냥 보편 약간 이상의 그렇죠. 수준으로 쭉 갑니다. 그 자기가 저금하기에 나름이고, 좋고, 단점 같은 경우는 뭐 시즌도 없고 쭉 계속 버니까, 단점 같은 경우는 자기 생활이 좀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주간을 하게 되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집에 도착하면 뭐 오후 5시에 와서 4시나 5시에 와서 뭐 샤워하고 밥 먹고, 그다음 다음날 먹을 밥 만들고 이러면은 뭐 7, 8시 되거든요. 그럼 자야지 뭐. 자야 돼요. 그래서 그 자기 시간이 주말이나 데이오프 말고는 없어요. 그 정말 자고 일하고 뭐 쭉 합니다. 그래서 좀 뭔가 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5호를 왜 왔나? 아무리 돈 벌러 왔다지만 이거는 너무 반복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결론. 저희들이 1년간 워킹 홀리데이를 하면서 느낀 점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1년, 말씀하시죠. 1년 동안 참 이런저런 일이 참 많았어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본인이 느낀 점. 예. 1년 동안 니부터 해라.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많은 일이 있었는데 예. 금방 갔고,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느냐가 가장 큰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돈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왜냐면은 뭐 호주 와서 뭐 경험도 하고 싶고 뭐 오시는 분이 많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돈인데 너무 돈에 연연하시고 돈에만 집착하시고 뭐 돈만 이렇게 신경을 쓰고 이렇게 호주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돈이 안 모일 때라든지 뭐 계획대로 돈이 안 쌓이고 있다든지 할 때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또 괜히 또 이것도 놀면 돈 나갈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놀면서도 스트레스 받고 뭐돈 관련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오실 때 너무 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1년이라는 시간을 뭐 짧으면 6개월이라는 시간을 아니면은 길면은 2년까지라는 시간을 그 젊을 때 와서 해외에서 해외 생활도 한번 해보고 그런 영어권 나라에서 뭐 즐긴다는 느낌으로 각국의 많은 친구들과 파티도 열고 즐기는 마음 자세로 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세계 일주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왔다가 또 그 금액을 또 계획을 또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다가오는 그런 스트레스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너무 돈돈 하시는 것보다 좀 즐기자. 내 인생의 한 부분, 추억이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매 순간 매 순간 그 즐기시면은 정말 성공적인 워킹 홀리데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너무 돈돈하지 말자. 모든 거를 순간순간 즐기시는 생각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뭐 저는 1년 동안 참 많은 걸 느꼈는데요. 뭐 초반에는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모으고 돈에 대한 좀 생각이 좀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돈에만 연연하다 보니까 내 주위 사람들 신경도 좀 많이 못 쓰게 되고, 그래서 좀 서로 섭섭한 부분, 그런 부분도 좀 생기게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아까 정민 씨가 말했던 것처럼 뭐 돈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우선 타지에 와 있는 거니까 같이 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이제 좀 잘 지낼 수 있도록 신경 써주고, 뭐 결국에는 다 인맥이 되는 거니까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월 생활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말고 다 미래의 나의 뼈와 살이 되는 그런 분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좀 진심으로 대하고 잘 챙겨주고 네, 그렇게 하시면은 뭐 별 문제 없이 좋은 추억 남기면서 또 돈도 모을 수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하긴 했는데 영상을 처음 찍다 보니까 많이 어색하고 허접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은 도움이 됐을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 좀 그 취지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자란 부분 또 더 알고 싶은 부분은 메일이나 메시지로 통해서 이렇게 주시면은 충분하게 저희가 또 시간을 할애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드릴 거니까 많은 관심 주시고 저희 살다 보이는 세계 일주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영상을 시작으로 수많은 영상들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많이 관심 주시고 또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그거 정말 간단하거든요. 그 클릭 한번 2초도 안 걸립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그 또 첫 번째 댓글 다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첫 영상 첫 번째 댓글 분에게는 저희가 분명히 뭔가 돌아가게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대만에 와 있습니다. 대만에 와 있기 때문에 대만 관련해서 뭐 궁금한 것들 또 많은 프로젝트 영상들을 만들 거거든요. 근데 대만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취재를 해주세요.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봐 주세요. 이런 것들 저희가 대신할 수 있으니까 대만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많이 또 그런 메시지 주시고요. 또 다음 나라 또 베트남을 가게 되는데 베트남 관련해서도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아무거나 아무 거라도 메시지 주세요. 그럼 저희가 참고해서 할 거고요. 또 저희 관련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또 주시고 그럼 저희가 답변 드리고 또 저희가 영상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그런 궁금증들이 많은 도움이 되니까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 또 대만 관련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것들 뭐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네, 이번 영상은 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왜 똑같다. 처음으로 맞았습니다. 이야, 처음으로 됐어.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다 보이. 이게 잠깐만. 없던 겁니다. 지금 마무리 다시 하자. 지금 했던 거라서 마무리 다시 하자. 이건 그냥 인사드리고 그냥 끝내는 걸로. 여기서 마무리 그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